안녕하세요, 미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관계유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로 사용할 책은요, 정철상의 아보카도 심리학입니다. 왜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전화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속이 답답하고, 진짜 기분도 진짜 그렇지 않아서,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 경험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곁에 정말 그렇게 평소에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특히 오늘의 그 관계 유지법에 대해서 이게 딱 주목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교재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인상적인,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 관계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 관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래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런가 보다.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이제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해도 평소 같으면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러지만,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말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참 이제 이 책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왜 누구한테 왜 서운할 때 있잖아요.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해서 밥 한번 먹자 이랬는데 내가 요새 좀 바빠서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나를 요새 정말 좀 그렇게 좀 멀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막 친하게 지냈던 동료인데도 막 또 딴 동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계속 바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 친구가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바쁜가 보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누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좀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 해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보지. 뭐 그런가 보다. 직장 상사가 또 유난히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도 나 뭐 찍힌 거 아니야?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남들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막 딱 신경 곤두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가 보다를 좀 생활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마음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관계유지법 첫 번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사람에 대해서 유지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선 상대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래,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도 나한테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막 성의 없이 대충 대하고 이러면 이제 곁에 이제 사람이 안 붙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누구 이제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주목하고 몸도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있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되면 내가 더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흥미 있게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의를 다하고 대하는 게 이제 내가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겠죠. 저 아는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일단, 사람 만나면 먼저 가방부터 뒤지는 분들 계세요. 이제 뭐 줄 거 없나. 그래서 뭐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막 주고, 이거 너 쓸래? 막 이러면서 꺼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신데요.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이제 만났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다 사업자 거기 있고, 저도 이제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 두 분 다 지금까지 그게 한 15년 정도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운 날인데 제가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목폴라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에다 뭘 이렇게 거는 걸 잘 못해요. 목폴라를 못 입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라 추워 보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만나고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이러면서 본인 목도리를 이게 빼가지고 이거 너 가져 이러면서 저한테 목에다 이렇게 둘러주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참 내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제가 이제 그 상대가 참 귀하다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원고를 쓰면서 그 두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10몇 년 전에 저한테 목도리 감아주셨던 분들. 그래서 상대가 참 귀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꼭 목도리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상대한테 꼭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 의미 첫 번째, 상대가 참 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러면서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태도인 거죠.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할 거야. 라든지,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소원한데, 저 사람도 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막 신경 쓰고, 저 사람마저 나한테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겸손한 태도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2사람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6사람은 관심 없고 2사람은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 어떤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겸손한 태도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관계유지법. 두 번째, 나의 성장에 애쓴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해야 좋은 사람이 곁에 많이 붙습니다.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혀 성장할 어떤 의사도 없고, 내가 뭐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하고 있지도 않아. 나는 그냥 정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살이건 간에 나이를 계속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들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퇴보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퇴보하고 점점 나의 어떤 그런 상품성이 떨어지고 하면 좋은 사람 옆에 붙여놓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걸로는 직장 다니면서도요. 그냥 다니는 거지 뭐.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다니는 사람과 둘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그릇을 키우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라는 걸 생각해보고 나의 이미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도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뭔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아집과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누려왔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산, 지위, 권위, 학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 고정관념,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배들 만나면 굉장히 이제 난감하죠. 선배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자기 전성기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배들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배들이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전성기 때를 갖다가 쉬지 않고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선배를 만나면 굉장히 지루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고 그다음에 내 에너지가 막 소진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선배들은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이 뭔가 하면 예전의 나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아직도 욕심이 너무 많은 거고 아직도 이제 아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전에 한동안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을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나 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왜 안 만났나 하면 후배들을 만나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디서 몇 시에 모여라고 하면 이게 쫙 다 모여 있고 이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어머 선배님 저 뭐지 한 10분 늦을 것 같아요. 금방 갈게요.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상처 입느니 차라리 만나지 말자. 그리고 막 인사하는 것도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보다 정중하지 않게 캐주얼하게 인사하는 거 이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한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에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안 좋으니 만나지 말자.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정말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책 쓰고 원고 쓰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수양이 되잖아요. 제가 쓰는 원고를 보면서. 그러면서 많이 이제 반성했죠. 그게 나의 아집이고 나의 욕심이고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다. 굉장히 유치한 짓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반성하고 이제는 정말 후배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내가 내가 차라리 정말 더 이렇게 뭐라도 숟가락이라도 더 챙기고 뭐라도 하고 막 이렇게 미리 가서 이제 먼저 이제 앉아 있고 뭐 나중에 오는 후배들 얼마든지 반갑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욕심이랑 아집을 내려놓는 거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욕심과 아집을 버리는 거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학력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런 거에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이제 후배가 몇 살이 43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3인데 43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기들하고 이제 그 친한 선배들하고 가서 이제 막 이제 칭찬을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밥 한번 사면서 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만나서 이제 후배 동기 애가 친구가 뭐 그래갖고 학교 어디 나온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아파트는 있어? 막 이런 걸 물으니까 우리 또 다른 이제 지인 중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야, 지금 그 나이에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제 후배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친구 진짜 어른스럽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그런 고정된 어느 학교 나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이런 거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정말 마음이 어떤 사람이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니 얼마나 인생관이 건강하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느 학교 나왔어? 몇 평짜리 아파트 있어? 대출은 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이제 관심 있어 점점 더 관심 있어 하기에는 이제 내려놓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정말 잘 살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지 아니면 예전에 왕년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막 이런 과거가 많은지 아니면 현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에다 발을 붙이고 현재를 굳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감정 계좌 잔고가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는 내 감정 계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와 만나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한두 번 노력해보고 아니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때때로 따뜻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때때로 따뜻한 안부 전화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말이나 뭐 눈빛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그리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뭐 돈도 드리고
어떤 노력을 들여야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감정 계좌에 나에 대한 감정 계좌에 내가 이렇게 쌓아놓는 게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내가 감정 계좌에 얼만큼 많이 쌓아놨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친구한테 요새 감정 계좌에 내가 저축을 해놓은 게 없는데 좀 저축을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와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그 친구한테 응원의 얘기를 하고 넌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니? 그래. 잘 될 것 같더라. 근데 이런 것도 운동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운동 좀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감정기자를 어느 정도 쌓은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쌓고 이래서 소진되지 않게끔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한테 바로 피드백을 했느냐, 반드시 답례를 했느냐, 이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안부를 묻거나 이런 것도 감정 계좌지만 더 중요한 감정 계좌인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한테 내가 고맙다고 얘기했나?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뭐 장례식, 뭐 돌잔치,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병문안을 가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때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어떻게 그래서 잘 갔어? 진짜 너무 힘이 됐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그런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맺기 방법입니다. 그런 어떤 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단체 문자 이렇게 쫙 이제 뿌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 문자를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내가 갔다 와서 고마워하는구나라고 절대로 느낌이 안 들죠. 감정 계좌에 아무것도 안 쌓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그때 와줘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시간이 빠를수록 좋아요. 한참 있다가 하는 것보다 그 다음 날이든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지 고맙다고 전화를 하든지 이러는 거. 그거는 정말 1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하는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뭘 잘해줬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서운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그것도 이제 특별히 관계가 더 결속되는 게 아니고 서운해하면 더욱더 금이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고맙다고 답례를 함으로 해서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 별로 안 걸리고 노력 별로 안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한테는 꼭 답례를 바로 한다. 개별적으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시면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감정 계좌에 대한 거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체크해 보는 버릇 이런 게 있으면 재미도 있잖아요. 감정 계좌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한 관계 유지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나 곁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 지금 관계 유지법 4가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두시고 행복해지시는 그런 일상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